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건군 70주년이 되는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지정된 것은 1956년입니다. 1950년 10월 1일 3사단이 동부전선에서 38선을 돌파를 해서 북진을 합니다.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국군의 날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국군의 날을 바꾸자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북진한 게 싫다 이거죠. 북진한 게 싫답니다. 대한민국이 북진한 것이 싫다? 그러면 김일성의 남침을 환영을 한다. 김일성이가 남침했을 때 왜 우리 국군이 항복하지 않았느냐. 그게 불만 품은 사람이 많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왜 민족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항복하지 않았느냐. 항복했으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나 지금 북한 사람처럼 살고 있을 것이고, 그것은 평균 수명이 70세, 남한보다 한 12년 짧고 평균 키는 10cm나 짧은 소인화, 외소화, 노예화된 사람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관념의 유의를 벌리고 있는 자들이 지금 평화란 이름으로 자유와 국가를 그리고 국민을 파괴하는 선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군 70주년 행사를 대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한다? 그래서 대중가요 무슨 쇼처럼 한다? 위대한 군대가 지금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선동에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선동. 대한민국은 이제는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선거를 통해서 나오는데, 즉 여론이 이제는 정권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든 지지하는 사람이든 이것 하나만 인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성격,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준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 6월 13일의 지방선거에서는 90% 이상의 자리를 시장, 지사,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교육감 다 이 집권 세력 쪽으로 몰아주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따로 있고 국민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은 국민 수준을 높여가지고 더 좋은 정부를, 더 좋은 대통령을, 더 좋은 국회를, 더 좋은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우리가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여론조사 믿을 수 없고,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민들과 아무 관계없고, 뭐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다느니, 개표 조작을 통해서 당선되었다느니,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분별력을 상실하면은 국가 자살로 가는데, 그 국가 자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이고, 잘못된 선택의 핵심은 국가를 파괴하고 국민을 속이고 적을 좋아하고 적에 굴종하는 악의 세력을 그들에게
권력을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국민들의 분별력을 흐트러지게 만들기 위한 일대 선동이 정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적 차원에서. 수많은 거짓말과 왜곡과 과장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수 국민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 선동의 핵심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48년째 하고 있으니까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말인지를 알아내는 일에는 그것이 저희 특기입니다. 기자라는 직업은 사실은 거짓말과 사실을 가려내는 것을 전문직으로 여기는 어떤 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위기는 거짓과 사실을 구분해 줘야 할 2만 명 이상의 기자들이 상당수가 거짓말을 생산하고 거짓말을 확산시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거짓말하는 데 앞장서면은 그 민주주의는 절대로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이 선동기관이 되면은 그런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만 달러가 되어도 절대로 법치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례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아르헨티나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압니다. 그 핵심은 선동에 국민이 넘어간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선동은 대충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민족입니다. 두 번째가 평화입니다. 세 번째가 복지입니다. 민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주로 좌익 세력이 민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민족 반역 범죄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민족이라는 걸 흉기로 만들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대한민국 국군 장교단, 그리고 수많은 기업인들, 수많은 관료들 등등을 친일파로 몬다든지 친미파로 몬다든지 이들을 마치 민족 반역 세력인 것처럼 모는 흉기로 사용합니다. 한쪽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김일성 세력의 민족 반역 전쟁 범죄 테러 지원 행위를 덮어주고 이불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한쪽으로는 흉기화해가지고 애국자들을 친일파, 친미파, 사대주의자로 모는 전가의 보도로 쓰고 있는 게 민족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민족이란 이름으로 법치를 부정하고 국가를 부정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민족이란 이름으로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반역자를 제거하고 적을 분쇄하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죄악으로 봅니다. 왜냐? 왜 같은 민족에게 총뿌리를 겨누냐? 앞으로 이래 나올 겁니다. 우리 국군에 대하여 왜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냐? 이제 주적 개념 없어지지 않았느냐? 어떻게 북한군이 우리 국군의 적이 될 수 있느냐? 북한군은 국군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머지않아 나올 겁니다. 이 민족.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민족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민족은 계급투쟁론자들의 전형적인 민족관인데 이것은 계급적 민족주의입니다. 즉 계급적, 자기 계급 편에 서는 사람은 민족이고 쓰지 않으면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편입니다. 자기 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민족의 범주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합니다. 북한이 민족 공조라고 말할 때 북한의 민족은 김일성 추종자들만 민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종주의죠.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내셔널리즘이 아닙니다. 그것은 레이시즘, 인종주의입니다. 계급적 인종주의입니다. 계급주의도
악이고 인종주의도 악인데 그 두 개를 결합시킨 계급적 인종주의는 인류의 적입니다. 대한민국만의 적이 아닙니다. 인류의 적입니다. 민족주의를 이런 식으로 악용하고 있는 세력을 우리가 응징하려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신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가짜야. 그것은 인종주의야. 인종주의에는 침을 뱉어야 한다. 민족 반역자 김정은과 공조하자는 자도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말을 가지고 자유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국군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평화란 말도 어디서 나오느냐? 이 정치적, 전략적 용어로서의 평화는 북한에서 발생된 겁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뭐냐?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끝장난 다음에 대한민국을 접수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들 때 진정한 평화가 정착된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대한민국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저기 평화란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왜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국군이 민족과 평화의 이름으로 마종을 나왔어야지 왜 총을 들었느냐.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은 민족 반역의 군대고 평화를 파괴한 군대다. 이런 억지 논리로 공동묘지의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평화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 없는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입니다. 평화는 자유 밑에 있는 개념입니다. 자유가 평화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6.25 남침 때 왜 국군이 싸웠습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를 부인했습니다. 평화를 깨고 자유를 지킨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의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는 우리는 자유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평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은 무조건적 평화 조건자입니다. 그 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어떤 전쟁보다도 평화가 더 소중합니다. 정의로운 전쟁을 부인합니다. 우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자위적 목적의 전쟁도 부인합니다. 이런 자를 이승만 대통령이 일찍이 무조건적 평화론자는 간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는 평화보다 더 소중하다. 자유는 평화보다 소중하다. 무조건적 평화론자들은, 평화주의자들은 간첩과 같다. 이 두 가지 말만 기억하면 속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복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지가 이 정도면 우리 국력에 비춰서 훌륭합니다. 이런 복지를 가능하게 만든 사람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위대한 기업인들, 근로자들, 세금 성실하게 내고 있는 납세자들, 이런 사람들이 만든 국가의 거대한 부가 있으므로 이 정도의 복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니까 국민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더 나눠주면서 이제는 국민들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삶을 왜 문재인 정권이 책임집니까? 저의 삶은 제가 책임집니다. 국민들의 삶을 정권이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책임지겠다는 말은 좋죠. 책임지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활에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독재는 공적인 영역에서만 자유를 제한합니다. 전체주의는 사적인 영역까지 그 사람이 밥 먹을 때 그 집 방 안에 누구 초상화를 붙여놓느냐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합니다. 더 나아가면은 감성까지 독재를 합니다. 이때는 울어라, 이때는 웃어라. 대한민국이 지금 그 길로 가는 겁니까? 국민들의 생애를 책임지겠다는 그런 오만한 말 뒤에 전체주의적 발상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복지는 공짜입니다. 공짜.
자기가 번 만큼 써야 합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은 경제는 무너집니다. 공짜 좋아하면은 베네수엘라 꼴이 됩니다.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국민 세금으로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자기 편에 나눠주고 선거 때 표로서 받으려는 것이죠. 이들이 말하는 복지는 공짜고 국민들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응할 논리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저들이 말하는 민족은 민족이 아니라 인종주의고 저들이 주장하는 민족 공조는 민족 반역 공조입니다. 엉터리입니다. 가짜입니다. 요 구호만 기억하면 됩니다. 민족 반역자와 소위 민족 공조하자는 자도 민족 반역자다. 두 번째, 평화. 자유가 평화보다 더 소중하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세 번째, 복지. 저들이 말하는 복지는 공짜고 국민을 타락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전체주의적 흉계가 숨어 있다. 민족, 평화, 복지라는 이 달콤한 미끼에 속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분별력을 유지해 가면서, 분별력이라는 것은 첫째,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적과 동지를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만 유지하면은 기복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이 당면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말에 속지 맙시다. 민족, 평화, 복지. 감사합니다.